자, 오늘은 저도 정말 궁금했었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었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오디오 시스템 리뷰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먼저 선보인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롱바디 모델 L 모델에 이제 맥킨토시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출시된 숏바디 모델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 그랜드 체로키에도 동일한 맥킨토시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자, 지프와 맥킨토시는 이 지프 차량을 위해서 두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 소개된 MX950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950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자,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지프 웨고니어 모델에는 MX1375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1375W고 스피커 개수도 MX950 시스템보다는 더 많이 달려있어요. MX950 시스템은 19개의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7채널 그리고 12곳에 이 스피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맥킨토시와 지프는 4년여간 연구를 지속했다고 하고, 특히나 맥킨토시 측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스튜디오 룸을 만들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 사운드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맥킨토시 사운드와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단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맥킨토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맥킨토시 오디오의 상징과도 같은 이 블루라이트 볼트메타가 원래 앱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터치스크린 안에서 파워미터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연식 모델에는 아직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이 앱이 넘어오고 뭐 신호를 보내고 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원래 이 맥킨토시 특유의 이런 볼트메타가 있다고요. 이 바넬이 정말 섬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실 이거 되게 쓰잘데기 없는 그냥 출력 표시해 주는 건데 이거를 보면서 노래를 듣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동차 안에서 지원이 되는데 현재 연식 모델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이 되면 그 앱을 그냥 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셔도 나중에라도 깔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현악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음악인데, 현악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크기에 따라서, 줄의 두께에 따라서 서로 가지고 있는 음역대가 다르고 이런 음역대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피커 청음할 때 스피커의 좀 성격을 알아보기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세팅은 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 좀 두드러지는 느낌이 많이 들고, 지금 노래에서는 베이스가 계속 일정하게 박자를 넣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을 이어간다기보다는 음을 계속 끊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고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신 베이스를 얘기할 때 타격감이 좋다,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따뜻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베이스 사운드가 타격감이 좋고 명료한 느낌보다는 풍부하고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이올린 기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막 줄을 뜯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고, 단순히 현악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탬버린 같은 소리들도 들리거든요. 작은 소리들까지도 좀 섬세하게 담아내곤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그 후에 굉장히 큰 물건들 그리고 값진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자동차만 봐도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승리했어, 우리가 세계 최고야,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디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맥킨토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앰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출력도 높고 무식할 정도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앰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맥킨토시의 역사는 꾸준하게 이어졌고, 누가 뭐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됐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모터사이클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과 협업을 해서 이 오디오 시스템을 넣기도 했고, 포드 GT40 모델에도 맥킨토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카우디오 튜닝이 열풍이 불었을 때 자동차에 이제 이식하는 그런 앰프, CDP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오디오 업체인 클라리온에게 이제 인수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맥킨토시는
물론 그걸 만들고 싶진 않았을 텐데 카오디오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미국을 대표하는 SUV 브랜드인 지프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콜라보레이션 관계는 조금 돈독해져서 꾸준히 이어갈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당장 볼트메탈을 볼 순 없지만 이 스피커들만 봐도 매킨토시 엠블럼이 딱 새겨져 있고, 무엇보다 도어 하단에 있는 우퍼에 그릴도 예쁘게 꾸며놨고, 매킨토시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블루 라이트까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첫 곡은 저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저음이 순간적인 저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토벤의 월광은 저음이 꾸준하게 쭉 깔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피커가 약간의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트위터를 이게 살짝만 만져도 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부품이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킨토시 로고도 예쁘게 보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이렇게 꾹꾹 눌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 스피커도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 스피커를 살짝 눌렀을 때 이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스피커 판이 이렇게 엄청나게 진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잡음이 조금 들리는 것 같고, 스피커의 기본적인 성능도 살짝은 아쉽습니다. 오디오 테스트 할 때 저희가 80dB로 맞춰서 듣는데 80dB이 굉장히 큰 소리예요. 제가 작은 합주실에서 뭐 밴드 연습을 할 때 주로 한 100dB 정도를 좀 넘나들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작은 정도니까 일반적으로 노래를 크게 듣고 다니시는 분들도 80dB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80dB 정도에서는 도어와 이 대시보드에 있는 이 트위터가 잘 사운드를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이 우퍼의 성능도 앰프를 따라가는 것 같지가 않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조금 찌그러지는 소리들이 나거든요. 소리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소리를 70dB, 이 자동차 볼륨에서는 한 20에서 23 정도 났을 때 이 정도까지는 버텨줍니다. 그 상태에서도 일단 베이스 사운드, 저음역이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오디오 세팅으로 이퀄라이저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베토벤의 월광이나 앞서 들었었던 현악 노래, 뭐 둘 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클래식이겠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노래거든요. 그럼에도 동일하게 베이스가 너무 과하다, 부밍음들이 어느 정도 들린다, 이렇게 느껴져서 장르에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조금 이퀄라이저로 깎아 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전부 플랫하게 노래를 들을게요. 사실 월광에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다음 노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킨토시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진공관이죠. 진공관 특유의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한 저음이 이 매킨토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웅장한 느낌들이 차 안에서 전달되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 저음도 제가 부밍음이 조금 느껴진다,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매킨토시 엔지니어들이 이 자동차라는 곳 안에서 매킨토시의 그런 부드럽고 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베이스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기타, 베이스, 드럼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서 있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섬세하게 잘 들리는지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디사이저나 하모니카 이런 악기들의 소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퀄라이저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거의 기본으로 듣지만 지금 저음 사운드가 너무 강해서 이퀄라이저를 조절을 하고 들을게요. 사전에 조금 맞춰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음을 깎고 중음을 조금 올리고 고음도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도 근데 제가 지금 밸런스를 맞춰 놓고 노래에서 약간 브릿지가 되는 조용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코러스의 화음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쌓여져 있어요. 뭐 베이스, 테너, 뭐 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화음이 코러스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소리가 진짜 하나하나씩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긴 합니다. 이 친구가 조금 더 볼륨을 높여도 잘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스피커의 성능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이 해상도 그리고 음상을 배치시켜 놓은 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뭐 섬세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노래에서도 지금 방금 구간에서는 이제 코러스가 쫙 깔리는데 여기서 사람 목소리가 그냥 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노래할 때는 이 하는 이런 사운드들이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입 안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캐치를 해서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나는 노래 펑키 뮤직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제로 이퀄라이저를 조절해서 밸런스를 맞췄더니 훨씬 노래가 듣기 좋아졌습니다. 귀가 굉장히 좀 편안해졌고 베이스 얘기는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펑키한 노래도 베이스가 꿍꿍꿍꿍꿍꿍꿍꿍꿍 이렇게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스타일의 노래에서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아까 이 월광처럼 베이스가 꿍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노래, 조금 장르를 탄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노래를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퀄라이저 조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일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맞출 때 베이스가 너무 크다고 해서 미드레인지나 트위터의 그 음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베이스를 깎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드레인지나 트위터 세팅은 지금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 뭐 저는 고음을 살짝 올리긴 했는데 저음을 깎는데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거의 마이너스 4까지 내렸거든요. 마이너스 4인데도 이 차 안에서 저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 더 깎아야겠다. 말 나온 김에 마이너스 5까지. 밸런스 맞추니까 진짜 듣기 편해지고 딱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합정에서 자주 가는 위스키 바가 있는데 그 위스키 바에 가는 이유는 그 가게에서는 맥킨토시 앰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스피커는 JBL을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운드가 좋거든요. 그 안에서 블루지하고 약간 클래식한 재즈 뭐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 블루메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술 먹을 때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맥킨토시 앰프나 뭐 맥킨토시 스피커를 갖고 계신 분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 앉아서 이 사운드를 듣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할 것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물론 카오디오가 아무리 좋아지고 하이엔드가 되더라도 집에서 듣거나 따로 청음실에서 듣는 실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시스템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 자체가 다르고 아예 이건 개념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사운드를 가져오긴 힘들지만 그래도 맥킨토시 매니아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 BMW 매니아 분들이 볼보에 와서 BMW 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실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뱅앤올룹슨 매니아 분들이 G90 뱅앤올룹슨 시스템 들으면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맥킨토시 마니아 분들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 타서 맥킨토시 사운드를 들어보면 지프 욕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처음 해본 시스템은 MX950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고 맥킨토시에서는 이것보다 상위 등급 모델이 있어요. 지프 웨고니어에 들어가는 MX1375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은 이 천장에도 스피커가 들어가고 스피커의 유닛도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도 뭐 국내에 들어온다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때에는 제가 진짜 맥킨토시를 가지고 계신 분, 맥킨토시 매니아 분들을 조금 섭외를 해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에서 카오디오 리뷰도 자주 하고 있는 김상영이었습니다.